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더 이상 조상 모시듯 남자를 떠받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저축도 있는데 굳이 남자를 왜 찾아야 하죠? 아빠가 필요해서요. 반면에 남자들은 어떤가요? 엄마 같은 아내를 원하면서도 아들처럼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딸처럼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면서도 아버지처럼 보호해줄 능력은 없죠.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저는 안 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지금 혼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고 이런저런 책임이 따라온다고요? 절대 못 견뎌요.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면 돼요. 비록 중국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최신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가 최근 50년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결혼하는 사람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창에서 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행복이 가장 우선이에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려 하지 않아요. 요즘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고 경제적으로 더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독신 생활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말이 다가왔네요. 올해도 혼자서 설을 보낼 것 같아요. 저녁에는 언니네 가족과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네는 하이난에서 설을 보낼 예정이라 떠나기 전에 이외로운 사람과 밥 한 끼 하기로 했어요. 언니 집에는 아이가 2명 있는데 그 집에 가면 항상 아수라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분을 다잡고 조금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설날보다 택배를 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준 새해 선물 너무 기대돼서 지금 당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인터넷에서 출산을 독려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32살의 우수한 청년이에요.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도 낳고 싶어요. 심지어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 분유, 기저귀, 생활용품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른들 물건보다 더 비싸요. 그럼 저렴한 걸 사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 각종 학원, 과외 수업, 훈련반에 보내야 하고 겨울방학 캠프, 여름방학 캠프도 있어요.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려고 여행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고 말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럼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매일 아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 등하교도 시켜야 하는데 언제 돈을 벌겠어요?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건 90년대생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00년대생이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80년대생들이 나서서 젊은 세대에게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설 연휴 정월 초나흘 새로운 혼인법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믿어지나요? 앞으로 여성이 밥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바닥을 반짝반짝 닦아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녹초가 되더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이혼 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으면 집에서 쓰러져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말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사람한테나 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결혼했고 이미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쓰러질 수 있죠? 어떻게 얼굴 들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만약 쓰러지면 집에서 밥은 누가 해요? 청소는 누가 해요? 설거지는 누가 해요? 아이 등하교는 누가 시켜요? 숙제는 누가 봐줘요? 이미 결혼했고 이미 아이를 낳았으니까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기 전에라도 스스로 뺨을 한 대 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중국의 정치 경제 환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민정부가 2월 8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결혼 등록 건수는 610.6만 쌍, 이혼 등록 건수는 262.1만 쌍이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결혼을 등록한 부부가 768만 쌍, 이혼을 등록한 부부가 259.3만 쌍이었습니다. 두 해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2024년에 결혼 등록 건수는 2023년보다 157.4만 쌍 줄어들어 약 20.5%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혼 등록 건수는 2.8만 쌍 증가하여 약 1.1% 상승했습니다. 1998년생 실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 압박을 받는 하루. 역시 집에 오니 결혼 재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늦긴 했지만 설연휴 동안에는 우리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틀 전 내 사촌 누나가 약혼했습니다. 나는 약혼식장 장식을 돕고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약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사촌 누나가 약혼한 것을 보고 게다가 예전에 내 사촌 동생도 이미 약혼한 것 때문에 엄마가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누나랑 내 동생은 다 약혼을 마쳤는데 너는 언제 약혼할 거냐? 나는 언제 약혼하냐고요? 아니 나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약혼하고 결혼을 해요? 저는 올해 28살, 결혼도 연애도 없이 심천에서 독신 생활 중이에요. 나는 올해 28살이지만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하지 않아요. 심천에서 혼자 살면서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한 달에 7,000위안을 벌면서 4,500위안을 저축하고 있어요. 나는 이디 낮은 소비의 삶을 정말 사랑합니다. 심천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포함해 한 달 생활비가 약 2,500위안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이걸 해낼까요? 식비는 하루 40위안 이내로 조절하고 오늘도 1시간 반이나 야근을 하고 집에 오니 벌써 밤 8시입니다. 저녁은 집에 남은 음식으로 해결하고 옷이나 화장품을 거의 사지 않아요. 불필요한 모임과 유흥 활동은 최소화하고 있죠. 이렇게 생활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나는 1987년생 토끼띠, 올해 38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심천에서 월세 600위안짜리 집을 임대해 살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탕핑 상태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잠에서 깨어나 배가 조금 고프면 일어나서 간단히 요리를 합니다. 오늘은 대추와 목이버섯으로 만든 탕약을 끓이려 합니다. 이건 위에도 좋고 피도 보충해줘요. 먹고 나면 주방을 깨끗이 정리한 후 목욕해요. 이곳이 나의 작은 주방이에요. 예전에는 결혼하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들 결혼하면 부담이 크고 지참금도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60세 이후에 결혼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 결혼하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저축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도 부담스럽지 않지요. 중국의 싱글 대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미혼율이 70%를 돌파했으며 30세 이상의 미혼 비율은 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2025년 초쯤에는 중국의 싱글 인구가 3억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명 중 1명이 미혼인 셈입니다. 왜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원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의견들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은 비싸고 위험 부담이 높은 도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외에도 집, 차, 재력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농촌 가정에서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두 세대의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장가를 가려면 100만 위안이 듭니다. 어디 지역이세요? 나는 강서성이요. 거긴 돈이 많나 보네요. 아니요, 우리는 돈 없어요. 다들 농사 짓거나 노동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디 돈이 있겠어요. 돈 없으면 여자들이 결혼 안 해주나요? 맞아요. 우리 지역은 그래요. 우리 지역은 장가를 가려면 돈이 엄청 필요해요. 단순히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자식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해야 해요. 그런데도 최소 50에서 60만 위안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신부가 시집을 와서도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만약 돈을 빌려 결혼했다면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바로 떠나버릴 수 있어요. 제발 결혼 재촉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거의 4년을 사귀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 정말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 날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정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졸업 이후 올해까지 거의 매년 최소 3번씩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해고합니다. 도산했다.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 이런저런 온갖 이유를 대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문제는 한 남자가 버는 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은 3천, 5천 위안 정도입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자녀, 양육까지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저축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자녀 양육비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살면 겨우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혼율 감소는 남녀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남녀 성비는 104대 88입니다. 즉 남성 100명당 여성이 88명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결국 독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제가 왜 여자친구를 찾지 못하고 아내를 찾지 못하는지.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차도 있고 약간의 저축도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인이며 외모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까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결혼 독촉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이미 광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가 우리 집 뒤쪽에 있는 나무 한 그루와 동북 방향의 나무 한 그루를 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내내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네 형과 내 결혼을 막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무들을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두 아들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면 부모로서 어떤 기분일까요? 현재 새벽 4시 영하 8도. 우리 엄마는 벌써 일어나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렸지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할 필요 없어요. 그냥 3에서 5위안짜리 만두를 사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랑 네 형이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지. 부모님은 아침에 좀 바쁩니다. 6시쯤 되면 부모님은 힘든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이 시간 밖은 너무 춥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손이 이미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도 결혼 압박과 싱글이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처녀라는 꼬리표까지 붙고 있습니다. 나는 88년생이고 곧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커리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남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결혼이 없으면 인생을 지탱해줄 무언가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혼하려고 돌아보니 나는 어느덧 40이 가까워졌어요. 물론 이 나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내가 평생 노력해서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돈을 벌어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결국 가진 것 하나 없는 철부지 같은 가난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40살 서안의 노처녀 정말 심하게 욕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너 이제 곧 폐경할 텐데 내가 너를 데려와서 노후 부양을 해야 하냐? 라고 말했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방금 내 뒤에서 한 여성을 봤는데 그녀는 1984년생 닝보 사람이고 현재 서안에 정착해 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급이 3만 위안 정도 되는데 결국 맞선 자리에서 한 남성에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 남자가 너 이제 곧 폐경할 나이인데 내가 너를 데려와서 노후 부양을 해야 하냐?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대요. 늘 여자도 독립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미 커리어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우수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맞선 시장에 오고 나서야 자신이 이미 탈락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안쓰럽네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백마를 타고 7빛깔 구름을 밟으며 내게 다가와서 드디어 널 데리러 왔어. 넌 내 평생의 아내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 요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냥 키 180 이상, 얼굴이 좀 잘생겼고 피부가 하얗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어디 출신인지는 상관없지만 자기 사업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는 조금 높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